요 사람들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소년범 논란에 들뜬 이준석과 나경원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소년범이었던 그 과거의 일들이 한 언론에 의해 파묘가 되면서 그야말로 진짜 파묘됐죠. 결국 스스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은퇴냐 퇴출이냐 뭐 의견을 분분합니다만 스스로 은퇴를 상징적으로 선언했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요건 요거대로. 근데 이 사건을 두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과거는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가? 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소년원 의혹을 다시 꺼내들은 모양새거든요. 이거 근데 얼마 전에 이 비슷한 걸로 가세현 출신 사람들이 한번 철컹철컹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문가님? 아니 우선은 뭐 이준석 의원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일단 반갑고요. 오랜만에 등장을 했어요. 그 동안에는 존재감이 많이 없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 조진웅 배우 사건은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뜨겁게 지난 한 3, 4일 논쟁이 있는데 전 앞으로도 일단 논쟁될 이게 것 같습니다. 논쟁의 대상거리인지가 저는 일단 의문이에요. 어떤 왜냐하면 부분에서요? 지금 충돌되는 두 가지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우리 법제상 이 네. 전과로 남지도 않고 사실은 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교화에 중점을 둬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뭐 잘못도 저지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교화를 통해서 사회에 적응시키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리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예, 소년범의 특징이고 그리고 또 한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는 또 범죄니까 네. 거기 또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또 공인으로 활동하는 모습 속에 또 박수받고 또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하면서 이게 또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때 또 네. 그분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거는 소년범의 교화 부분과 피해자를 우리가 챙겨야 될 이 두 가지가 사실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안이 뭐 보도가 됐고 그 가운데 조진웅 배우가 그 배우 생활을 이제 네. 은퇴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마당에 이걸 가지고서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런 식의 토론을 하는 건 전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또 좌우 하나는 개념으로 가는 것도 기가 막히고요. 그것도 그렇고 예, 진영 예. 논리로 가는 건 더 이해할 수가 없고 더 웃긴 건 이 이준석이 같은 부류예요. 예. 피해자에 대한 관심 또 소년범에 대한 교화 아무 관련도 없이 이 주제를 똑대다가 정권 공격하는 데 쓰잖아요. 이런 나쁜 인간들이 거예요. 저는 가장 사악하고 사회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어떠한 사회적인 논란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정치적 이익으로만 연결시키는 이건 거의 정치에 미친 자 아니냐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아 정말 100%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이건 저는 정말. 아까 왜 말씀 주셨잖아요. 어떤 범죄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환호받는 저 나에게 가해를 저지른 자를 보면서 고통받지 않겠느냐. 오케이, 저도 이거 그럼요. 신경 써야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 사람이 은퇴하겠다는 거에서 거기서는 끝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진웅의 개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오케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고 고통스러웠다. 그 사람이 오케이 나 그랬고요. 죄송합니다. 저 은퇴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요. 소년원에 갔다 왔던 소년범의 그것이 기록이 어떻게 유출됐죠? 기자가 그게 어떻게 핵심이죠. 알았습니까? 난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어떠한 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교육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년원이 존재하는 그 법이 왜 만들었는지 부터 한번 보죠. 소년법. 소년법. 그 소년법 왜 존재합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미성숙한 존재니 그래 너의 인생에서 한 번의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너가 다른 요 법으로 사람들이 알 수 없게 해주고 너가 교화돼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번 잘 살아보아라 라는 교화의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마음대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세상에 밝혀지지 않도록 한 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어떤 기자가 어떤 소스로 어떤 유출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사화 됐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조진웅뿐 아니라 그 누구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낙인을 한번 찍으면 어렸을 때 어떠한 범죄인지 그 범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너 그렇게 범죄를 왜 네가 실드를 치냐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죠. 난 실드 친 적 없습니다. 그게 유출되냐 안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출이 막 돼버리는 상황이야. 사람 봐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낙인이 찍히고 다시는
한 번 더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화의 기능을 다 무시하고 낙인 찍을 거면 그냥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직결 처형시키세요. 세상에 다시 그 사람 나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막 돌아다니는 거를 유출 경로를 따지지 않으면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김경호 변호사가 그래서 고발했죠. 네, 저는 다행입니다.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맞습니다. 해야 돼요. 정확히 물어야 됩니다. 기자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어디서 받았어?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한 아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년범의 그 소년법이라고 여기 목적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네. 그리고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조치는 했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돕는 게 목표라고요. 건전하게 네, 성장하는 걸 돕는 게 목표지, 이걸 가지고 뭐 까발려 가지고 낙인 찍기 이런 건 전혀 절대 이 법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이도 제대로 정신 박힌 정치인이라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도가 구멍이 뚫려 있고 이 부분을 대해서 어떻게 불법적으로 유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그 배우가 성장해 가고 또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피해를 입었을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뭐 의견을 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의견 내고 끝나면 될 일이고, 아까 우리 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피해자 부분은 우리가 신경 못 쓴 부분은 있지만은 조진웅 배우가 은퇴라는 선언으로 또 책임을 진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을 졌으면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이 조진웅 배우 문제를 우리가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더 과도한 이 문제 제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엮어가지고 재물 보겠다라는 이 발상은요, 이거 어디서 배워먹은 이 버르장머리입니까 이거는? 이거 정신이 나간 거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진짜 미친 이거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아니 상황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진영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바라보는 그거 방향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저는 만약에 본인이 좀 진보 진영에서 그런 세상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개인이 낙인이 찍히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거를 끌어서 뭐 차별금지법이라거나 네네.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법적이거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건 난 충분히 동의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진웅이라는 개인을 막 편을 드는 그런 글들 정치인들 왜 씁니까?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해서 그거 그냥 보통 사람들 쓰는 건 상관없어요. 당신들은 정치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이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더 나은 세상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 때 그때 상대했던 김재룡 변호사도 맨 처음에 페이스북인가 어디에 글을 올릴 때도 그 법의 구멍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내가 그래서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이랑 뜻이 맞을 때도 있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더 미친 사람인 건 이준석이랑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진짜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나경원 오늘 무슨 법안을 발의한다는데 네. 공직자로 가는데 흉악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같은 경우에 다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공직자의 소년범죄 이력도 들여다보자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년법 취지랑 안 맞잖아요. 가짱키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당신 같은 사람들은요 그럼 성인 되고 나서 지은 법에 대해서 다 줄줄줄줄 나열하는 그런 법이라도 나는 만들고 싶네요. 나한테 권한이 있다면. 정말 미친 사람은 난 이준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제가 진짜 언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유포함으로써 물량으로 때려 넣음으로써 사람들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한 저는 붕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정말 간악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를 심지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세현, 그 아까 김세희랑 강용석이 처벌받았어요. 대통령이 소년원 갔다 왔다라는 것,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부부 싸움을 했다는 둥, 아니면 혼에 뭐 자식이 있다는 둥, 이딴 거짓말 해가지고 다 처벌을 받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로 밝혀졌는데도 배지를 달고 있다는 자가 소년원에 대해서 진짜 있는 것처럼 또 글을 쓰고 자빠진 거예요. 더 간교한 건 뭐냐면 대놓고 말하진 또 않아요. 쓱 빠져날 구멍을 다 그래요? 만들어 놓는다는 혓바닥이 좀 거예요. 현란하게. 거기다가 이준석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딱 짚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따옴표를 따서 대통령 소년원을 키워드로 잡아서 또 물량 공세를 언론이 퍼뜨립니다. 맞아요. 싹 다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나가 죽어야 돼, 이놈의 새끼들은. 나라를 아주 혼탁하게 하는 인간들이야. 이 사람들의 말로 교화 안 됩니까? 안 돼. 그냥 죽어. 직결 처형입니다. 아니 이준석은 소년이 아니에요. 예, 성인이기 예, 때문에 예. 이제 뭐 다 이미 잘할 만큼 다 잘한 상황이라 되게 절망스럽죠. 이런 정치인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그 무슨 오물 구렁텅이에 있다라는 것을 전 이준석을 보면서 제가 확인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요.
전장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전장현 문제도 되게 비슷해요. 지금도 이 소년법 문제는 소년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유출이 돼가지고 이 소년법의 목표를 달성시키지 못하느냐 이 문제 제기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진영을 떠나서 양쪽의 균형 있게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더 어떻게 그러면 보호를 하느냐 내지는 또 소년범의 문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전장현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에는 장애인 대표들 만나가지고 말싸움에서 이겼다 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준석이 항상 그 소위 말해 4호선 그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범죄 처벌해야 된다 이 말만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형태로 또 정치적 이익을 갖고 가는데 장애인 제도에 대해서 하나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시위의 위법성을 누가 몰라요? 그분들도 알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은 국회의원이고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그럼 이분들이 왜 여기까지 나왔고 내가 가진 권한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로드맵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하는 건데 자기 역할 책임 전혀 없습니다. 배지가 아까울 지경이에요. 그냥 저 사람들 처벌받아야 돼.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항상 단세포적이고 표피적인 접근을 하는데 이번 논란에서도 네네. 똑같은 모습으로 오로지 자기 정치적 이익만을 획득하려고 하는 상당히 얍삽하고 야비한 처신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정말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예요. 네, 저는 참 이런 뭐 중요한 말씀들 이미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만 보태자면 저는 지난 주말 내내 약간 이 얘기만 나오면 눈에 눈물이 계속 맺히는 거야. 아이고. 나 갑자기 성직자가 됐나 봐. 왜? 마음이 그 눈물의 의미가 눈물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지금 많은 일들을 겪고 이제 많은 사고를 치고 그야말로 사고를 치고 소년원에 있을 친구들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아이들 그 중에서 생각나고. 1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쉽지. 그런 애들은 안 변해. 안 변해. 사람이 변하는 거 봤니? 똑같아. 절대로 안 변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10만 명에 한 명, 100만 명에 한 명이라도 내가 이제 괜찮은 어른이 되어봐야겠다. 내가 괜찮은 어른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나에게 주어진 피해자의 존엄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직결 처리할 거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 인생이 이 주어진 것도 책임이고 의무잖아요. 그렇다면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이나마 노력을 해봐야겠다. 의지를 다져야겠다라는 1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너무 동의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뭐 기사를 보면서 혼자 막 눈물이 막 맺히는 거야. 근데 피해자의 존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이젠 그러면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잖아. 함께 어찌됐든 간에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나 막 생각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젠 그거를 쏙 기회 삼아가지고 그렇죠. 예. 정치적인 것으로 번지는 사람들이 너무 그랬고 지금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런 게 많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 전직 뭐 조선 출신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 공작이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해석이 돈다고 하는데 많더라고요, 해석이 해석이. 많죠. 뭐 이런저런 의심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뭐 이 바닥까지는 아니어도 뭐 있어본 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공작이라고 따지면 모든 기사가 다 공작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뭐 다 의도가 다 의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젠 저는 이것도 뭐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추자 씨께서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아니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리고 감추는 것이 가리는 것이 원래 취지인 이 소년범죄 이력을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 이것도 당연히 알아봐야겠지만 이거를 이용하는 정치 세력들 너무나도 못된 사람들이고 반사회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수백 개가 넘는데 그 최근에도 또 최측근 하나 떠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예, 예. 해서는 안 되는 유형을 계속 스스로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여긴 생각해볼 지점들이 많은 이슈들이 농축돼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럼 도대체 소년범으로 지금 처벌받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한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 조진웅 씨의 과거 행적에 의해서 피해봤던 그 피해자들을 위하는 겁니까? 그냥 전형적으로 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본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정치 쟁점화 오로지 정쟁밖에 머리에 없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정쟁을 가지고 본인이 저는 얼마나 많은 정치적 그 대단한 이익을 얻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정치한 사람이 무슨 정치인 자격이 있습니까? 공익이라는 가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이 정말 이준석 정치는 이제는 윤석열만 사형과 무기징역이 아니라 이준석의 이 정치 비열한 행태가 전 사형 선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예. 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진짜 음모론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네. 음모론을 자꾸 머릿속에 내가 혹시 그런 건가라고 떠올리게 하는데 그래서 나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겁니다. 나는 그냥 있는 본질 보고 그거 분석하고 이러이러하게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겠구나 요 정도 보여지는 걸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들 때문에 자꾸 혹시 무속 때문이야? 혹시 뭐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초라해지잖아 내 스스로. 말이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생각하면서도 자꾸 생각하게 되는 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보를 기자가 입수해서 기사를 썼네 하면서 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과연 이건 거야. 뭐 김학의가 사퇴했는데 그때 김용만 도박 나옵니다. 그다음에 김학의 무혐의 나올 때 연예계의 도박 리스트 줄줄 터져요. 그때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만해 나를 막았어. 뭐 또 뭐 있을까? 서태지 결혼. 그래 서태지 이지야 이렇게. 관련된 그렇지. 아니면 전청조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 전청조 관련된 거 막 터졌을 때 김승희 싹 사라졌었어. 이런 것들 뭐 이성균 GD도 한번 해볼까요? 그때 뭐 있냐? 김건희 도이치 나왔지, 최혜병, 아니, 대장동 50억, 뭐야 저거 이태원 참사 일주기 되고 이런 거 줄줄 터졌을 때 자꾸 혹시 이런 생각이 나던 나를 보면서 그게 반복됐고 이번에 또 조진우 혹시라고 생각하는 내가 너무 미워요. 게다가 그 미운 거 플러스 그 중간에 사람들이 죽더라. 이게 나에게 데이터화가 된 거예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면서 화도 나고 안타깝고 이게 음모론으로 내가 생각하는 건가? 내 자신이 밉기도 하다가 이거를 음모론으로 단순히 치부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또 그거 아니잖아. 이거 솔직히 데이터 있는 거 내 잘못이야? 라고 괜히 나도 붕괴했다가 네네. 온갖 감정이 막 뒤섞이는 겁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계속 막 터지니까 사실 박나래 터졌을 때도 조만간 더 터지겠네 여러 가지가 터지겠네 싶었거든요. 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조진웅 터지고 뭐 이렇게 쭉쭉 터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터질 것들이 이제 더 남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조진웅 이 건이 굉장히 커지면서 약간 연예계 사건을 주춤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홀드를 할 것 같은 홀드로? 느낌이에요. 이게 워낙 커져서? 워낙 커져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이준석을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면 이거 정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단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맞아요. 김효성 기자님은 눈물이 나셨다고 하고 뭐 그 눈물의 의미는 뭐 또 다양하게 네, 네, 다 있을 네.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피해자 보호 또 그럼요. 국민의 책임 이것도 당연히 어. 있는 거고 또 소년범으로서 그 처벌받은 아이들이 앞으로 교화되는 부분도 너무 중요한 한 인생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아픔이 지금 여기서 노출되고 있는데 이준석 같은 부류, 나경원 같은 부류는 뭐냐? 아픔에다가 그냥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인간들이에요. 나빠요. 사회적 아픔에 그냥 본인들은 공감은커녕 소금 뿌려가지고 네. 본인이 그냥 거기서 어떻게 이익을 보겠다라는 아주 이 얄팍한 이런 정치를 하고 있어서 이건 정치로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런 행태들은 심판해야 된다. 진짜 저 그렇게 봅니다. 맨 처음에 지적해 주셨던 말씀이 가장 맞네요. 대통령의 과거는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냐 이 얘기가 이따위 소리 아니라 왜 하나 진짜. 정말 워낙 아. 법안을 다시 뭐 피해자를 위한 법안이라든지 전혀 그런 노력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오로지 초점을 맞춰야 표의 되는데. 이익에만 미쳐 있는 인간이에요. 나 한마디만 더 합시다. 한마디 그래, 더 해라. 하시고, 더 해. 한마디만 더 좋아. 하자. 이 이준석이가 대통령의 과거는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데 내가 페이스북 들어가 봤어요. 이 글 다음 글이 뭐냐면 야 나한테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니네 잘 봐. 내 거 무혐의야 라고 딱 기사를 링크해놨더라고. 야 이준석 선생님 이 정신을 좀 차리세요. 그럼 대통령 과거 이거 있는 것처럼 왜 얘기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플러스 그럼 얘기해볼까? 진짜 안마방 들어가기만 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금방 나왔어요라고 얘기했지만 연예계에서 영원히 은퇴한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야, 그 그때 논리라면 진짜. 너도 은퇴해야 돼요. 내가 선생님. 내가 그 안마방에 취재 갔었거든요. 직접 가서 직접 또 현장 직접 취재. 갔죠. 발로 뛰는 춘천이었죠. 취재.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외경을 찍고 있었는데 관련 이게 조폭 선생님들이 많이 떼거지로 저 사거리에서 대각선으로 막 도로에 무단 횡단을 하면서 나한테 달려오는 뭐 거죠. 자기들 업무 영역이라는 뜻인가? 예, 자기들? CCTV로 다 봤다. 그러면서 이 촬영본을 뺏기 시작합니다. 어머. 촬영본 뺏겼죠. 야.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때 막
옆에 있는 남자 PD는 되게 쫄았었고 저는 그 모르잖아요. 아니, 여자 무섭지. 잘 몰라. 조폭이 와서 이렇게 근데 하는 거. 여자는 몰라 잘. 그때 이걸 왜 뺏어요? 막 이랬거든. 그때 이런 뭐 이를 샬라샬라샬라 욕이 막 들려. 욕을 왜 하세요? 욕을 왜 하세요? 막 이러다가 진짜 다 뺏기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자기들도 문제가 될 것 같은지 다시 이제 돌려주는. 지우고? 아니 안 지웠어요. 그래서 다 돌려줬어요. 뭐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생생하게. 생생하게. 생생 체험. 생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이따위 정치 할 거면요 때려쳐야 되는지 이미 한참 지났고 네. 정말 그 가슴팍에 붙이고 다니는 그 배지가 너무 좀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이런 식으로 굴면.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런 공감 능력이 없고 우리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오히려 소금만 뿌리면서 웃는 이런 빌런 정치. 그러면서 그걸 정치적 이익화하려는 이 못돼 먹은 정치이기 때문에 전 진짜 우리 사회가 이런 선 넘은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맞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